아동과 성인을 위한 푸드 프로그램 CACFP 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이케어 센터, 데이케어 홈, 그리고 성인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에 등록된 자격이 있는 아동 및 성인들에게 영양 있는 식사 및 스낵에 대한 비용을 환급해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푸드 프로그램 CACFP 은 방과 후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 및 청소년, 긴급보호소에 거주하는 아동 및 60세 이상의 성인, 또는 장애가 있고 보호시설에 등록된 성인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해 환급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푸드 프로그램 CACFP은 미국에 있는 어린 아동과 성인의 웰빙,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여합니다. 푸드 프로그램 CACFP는 12세 어린이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개혁, 식사 제공 형태, 식사 제공 횟수, 첨가당 사용 가이드, 식사 시간대 앰퍼샌드 식사와 식사 간의 간격, 기록한 서류 보관, 클레임 제출 및 검토 절차, 환급 시스템, 방문 모니터링, 프로바이더의 자녀, 라이센스에 있는 수용 인원, 계획된 메뉴, 10일 라이츠, 퀴즈,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얼마만큼의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지 식사 패턴을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용 시리얼과 바로 먹을 수 있는 시리얼 즉 우유에 말아 먹는 일반 시리얼은 철분이 강화된 것이어야 합니다. 시리얼은 온스당 6g 이하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양이 충분한 곡물, 강해된 곡물 또는 통곡물이 반드시 풍부하게 함유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 차트는 각 유아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곡물의 양을 보여줍니다. 우유는 기본적으로 2살 이상 아이는 1% 또는 팻프리를 제공해야 한다. 1살 이상 아이부터는 향이 첨가되지 않는 홀 밀크를 제공해야 한다. 아이가 2살이 됐어도 홀 밀크에서 팻프리 또는 1% 밀크로 즉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USDA는 24에서 25개월의 아이에게는 한 달 동안 전환 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철분이 강화된 포뮬라를 제공받았던 생후 12개월에서 13개월 사이의 아기는 홀 밀크로 제공할 수 있다. 차일드 푸드 프로그램에서는 모유는 모든 연령의 아이에게 허용한다. 100% 과일 주스라 하더라도 클레임할 수 없다. Milk. 1% unflavored milk is served to all children 2 years of age and older. Whole unflavored milk is served to children 1 year of age. 2% milk is not a credible milk. Fruit juices are not a credible component. Switching immediately from whole milk to low-fat or fat-free milk when a child turns 2 years old may be challenging. The USDA allows 24 to 25-month-olds a 1-month transition period. 어린이는 나이에 따라 어느 정도 양의 우유를 섭취해야 하나요? 1 2살 2분의 1컵, 3 5살, 밀즈 4분의 3컵, 스낵스 2분의 1컵, 6 12살 1컵 8. 우유 대체 식품 우유 대체 음료는 우유와 영양적으로 동등해야 한다. 부모 또는 가디언은 우유와 영양이 동등해야 하는 우유 대체 음료에 대해서는 레터를 작성해서 요청해야 한다. 주정부 허가를 받은 의료 전문가가 서명한 의료 진술서, 메디컬 스테이트먼트는 허용되지만 이 경우 필수 사항은 아니다. 아침 메뉴에서 곡물 항목을 대신해 제공하는 육류 또는 대체 식품은 주 3회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곡물로 만든 디저트류는 환급을 받으실 수 없다. 더프너츠 시리얼 바즈 브렉퍼스트 바즈 그라놀라 바즈 스위트 롤즈 토스터 파스트리즈 케이크 브라우니즈. 하루에 한 번은 100% 홀그레인을 꼭 제공해야 한다. 레이블에 표시되어 있는 홀그레인 6g, 홀그레인 8g은 우리가 인정하는 100% 홀그레인이 절대 아니다. USDA CACFP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풍부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홀그레인을 써야 한다. 풍부한 성분이 함유된 곡물은 적어도 홀그레인 50% 이상 함유되고 나머지는 영양강화 식품에 포함된 곡물 즉 100% 전곡, 홀그리한을 함유하는 통곡물이다.
별표 통곡물 함유식품 식별 1. 식품은 100% 홀 위트로 표시되며 FDA의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2. 제품이 애니 스테이트 기관의 WIC 목록에 있는 경우. (3) FDA 성명서 FDA 통곡물 식품 및 기타 식물성 식품이 풍부하고 지방,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이 낮은 식단은 심장질환 및 일부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4. 룰 오브 3. 첫 번째 원재료는 반드시 홀그레인이어야 하고 그 다음 두 가지 곡물 성분도 홀그레인, 강화곡물, 여, 브란 또는 베아, 점여야 한다. (5) 음식은 학교 급식 프로그램, 내셔널 스쿨 런치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풍부한 홀그레인이어야 한다. 6. 제조업체의 자료나 표준화된 식품 규격서를 통해 해당 제품의 홀그레인 이 주요 곡물 성분, 중량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레인, 곡물, 은 푸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아이들이 식사와 스낵에서 충분한 곡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곡물 성분에 필요한 양은 식사 패턴에 오즈로 환산되어 목록에 나와 있다. 오즈 값은 음식의 일부에 포함된 곡물의 양을 나타낸다. 식사와 스낵에서 제공해야 하는 품목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첨가당, 에디드 슈가스란 무엇인가요? 첨가당은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더해지는 당류를 의미한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첨가당에는 설탕이나 포도당처럼 제조 중에 첨가된 당뿐 아니라 식탁용 설탕, 시럽, 꿀, 그리고 농축된 과일 또는 채소, 주스에서 유래한 당도 포함이다. 반면 우유, 과일, 채소 등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당은 첨가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016년부터 FDA는 소비자들이 식품과 음료 속 첨가당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표, 뉴트리션 팩트 레이블에 첨가당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학급 급식 담당자들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당 함량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첨가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교육 자료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FDA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첨가당은 영양성분표, 뉴트리션 팩트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음식이나 음료에 첨가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영양성분표, 뉴트리션 팩트에는 첨가당의 그램, 지, 수와 하루 기준치 대비 백분율, DV, 이 함께 표시된다. 표기된 총당, 토탈 슈가스, 항목에 인클루즈 에디드 슈가스, 첨가당 포함라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제품의 총 당류에 첨가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영양성분표, 뉴트리션 팩트를 잘 활용하세요. 첨가당이 적은지 많은지 확인하시려면 영양성분표를 꼭 살펴봐야 한다. 5% DV 이하, 첨가당이 적은 로우 식품, 20% DV 이상, 첨가당이 많은 하이 식품.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시리얼, 아침 식사용 곡류, 건조 중량 1온스당 첨가당이 6g 이하여야 한다. 요거트, 1온스당 첨가당이 2g 이하, 즉 6온스 요거트 기준으로 총 12g 이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사용한 제품의 영양성분표 또는 포장지는 그날 하루 동안 반드시 보관하거나 부엌에 복사본을 게시해 두어야 한다. 참고사항, 만약 시리얼이나 요거트가 여성, 영유아, 아동, WIC, 프로그램의 공인식품 목록, WIC 어소라이즈드, 푸드 리스트 쇼핑 가이드에 있는 제품이라면 그 제품은 이미 첨가당 기준에 적합한 것이다. 두부는 환급 가능한 육류 대체 식품, 단백질 식품이다. 상업적으로 제조된 식품으로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육류 대체 식품으로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예, 볶음 요리에 들어간 두부 덩어리. 한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식품은 2.2온스당 적어도 5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4분의 1컵에 해당. 피쉬 스틱이나 치킨 너겟 등 가공된 고기나 고기 대체 식품을 사용할 경우 CN 레이블 또는 제품 구성 확인서 PFS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서류는 해당 제품이 급식 기준, 차일드 뉴트리션 밀 패턴 리콰이어먼츠에 맞는지를 제조업체가 확인해주는 문서다. 가공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CN 레이블 또는 PFS를 반드시 KFAM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수 사항. 하루가 끝날 때까지 레이블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레이블을 복사하여 냉장고에 붙여두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레이블 사진을 찍어두어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식사 패턴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각 어린이가 적어도 최소한의 영양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아침 식사에는 믿을 수 있는 3가지 성분, 점심과 저녁 식사에는 믿을 수 있는 5가지 성분, 스낵으로는 믿을 수 있는 2가지 성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음식의 양과 식품 구성 요소는 CACFP, 아동 및 성인 급식 프로그램에 부합돼야 한다. 모든 아이들은 거부한 서류, 디클라인 폼가 없는 한, 동등한 음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모든 식품 구성 요소, 주식, 과일, 채소, 단백질, 우유 등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식품 구성 요소는 따로따로 제공되어야 하고, 한 끼 제공되어지는 양과 구성 요소가 계급 사항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혼합식품, 즉 야채 스프는 피하는 것이 좋다. 혼합 음식은 각 구성 요소의 정확한 분량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 식사, 스낵을 제공받은 아이들만 청구, 클레임을 해야 한다. 키드케어에서 각 아이들의 이름을 클릭할 때 주의해야 한다. 식사 횟수와 메뉴는 당일 오후 10시까지 입력해야 한다. 식사가 제공되기 전에 미리 입력된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문제가 있을 경우 미니모에 공지되며 다음날 데일리 미러워크시트를 제출해야 한다. 데일리 미러워크시트를 프린트해야 할 경우 리포츠, 워크시트, 데일리 미러워크시트, 런, 키드케어에서 실행한다. 식사 시간과 간격, 브렉퍼스트, 오전 8시 45분 이전 런치,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디너, 오후 4시에서 오후 7시 사이. 기본 식사의 간격, 아침 점심, 점심 저녁 식사는 최소 3시간 간격이 있어야 한다. 식사와 스낵 간격, 브렉퍼스트 AM 스낵 런치, 런치 PM 스낵 디너는 최소 2시간 간격이 있어야 한다. 프로바이더는 반드시 정해진 식사 시간에 맞춰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 공지 없이 일찍 제공한다거나 하면 그 식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디스얼라우드. 만약 식사 시간을 바꾼다면 가능한 한 빨리 KFAM 직원한테 통보해야 하며 모든 변경 사항은 CNIPS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프로바이더는 각 아이들의 인롤먼트 폼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별표 데이케어 홈에 있는 모든 아이는 등록돼 있어야 함. KFAM에 매달 클레임을 제출한 후 출석과 식사 기록은 저장하거나 프린트할 수 있다. 현재 유용한 라이센스 요금 납부 영수증 사본. KFAM과 데이케어 홈 프로바이더 간의 계약서, 퍼머넌트 어그리먼트, 사본. 모니터링 리포트, 이 서류는 키드케어에서 인쇄 가능하다. 일부 어린이를 위한 위료 양식, 메디컬 레코드, 알러지 등 위사 처방전. 푸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데이케어 어린이를 위한 디클라인 폼, 시리얼, 요거트, 홀그레인에 대한 영양 분석표, 뉴트리션 팩트 레이블.
별표 모든 기록은 올해 current year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클레임 및 검토 절차 프로바이더는 키드케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매월 3일 이전에 월별 클레임을 제출해야 한다. 인롤먼트 폼과 같은 서류는 매월 3일 이전에 KFAM CCFP 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CCFP 직원은 제출된 온라인 클레임 및 기타 서류를 정책과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 접수된 클레임은 매월 10일 이전에 스테이트에 제출된다. 페이먼트과 에러 리포트는 각 프로바이더에게 우편으로 전달된다. 환급 시스템 KFAM은 CDSS 계약에 따라 매달 또는 마감일 전에 CDSS, 캘리포니아 복지부에 클레임을 제출한다. CDSS 기관은 KFAM이 제출한 클레임을 처리하는데 최대 45일 또는 그 이상이 걸린다. KFAM은 주정부로부터 정산된 환급 수표를 받으면 파이낸스 매니저가 은행에 디파짓을 한 후 각 프로바이더들에게 정산된 체크를 보낸다. KFAM은 주정부로부터 받은 정산된 체크를 수령한 날로부터 영업일 5일 안에 보내야 한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니터링 비지츠. 미리 사전 통보 없이 1년에 3번 모니터링 방문을 할 것이다. 모니터링 방문 시간은 홈 운영 시간 안에 방문할 것이다. 모니터가 방문 시 점검 항목 1. 안전 점검. 아동의 안전 및 음식 위생. 2. 정해진 양과 좋은 질의 음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3. 보관해야 할 서류는 잘 보관되고 있는지. 4. 라이센스에 적혀 있는 캐퍼시티. 프로바이더는 라이센스에 기록된 정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CN 레이블, 요거트, 우유, 시리얼, 홀그레인 포함 여부. 6. 블락 클레임, 클레임 기간 즉 15일 연속으로 한 가지 이상의 같은 식사 유형에서 청구된 식사 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15일 이상 같은 숫자는 비정상 패턴으로 간주. 7. 우유, 2살 이상 아이에게 1% 저지방 또는 팩프리로 제공되고 있는지. 프로바이더 S 오운 칠드런 란. 프로바이더의 친자녀, 출생 또는 입양, 손자녀, 손자 앰퍼샌드 손녀 또는 가정 내에 거주하며 경제 단위의 일부인 하우스 메이트의 자녀를 의미한다. 프로바이더 S 오운 칠드런의 식사는 다음 조건에만 클레임할 수 있다. 별도 프로바이더의 자녀가 등록되어 있고 식사 제공 시간 동안 푸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별표 데이케어 홈에 거주하지 않아도 푸드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이. 별표 프로바이더는 현재 유효한 12개월 미만 아이, 가구 또는 자녀에 대한 소득 또는 범주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밀 베네피트 폼, 가 있는 스폰서 자녀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프로바이더가 티어 2인 경우 자녀를 클레임할 수 없다. 티어 2에 해당되는 프로바이더 자녀는 푸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 not participating in the food program으로 등록해야 하며 디클라인 폼을 제출해야 한다. 라이센스 정원. 라이센스 정원 내에서 유지하십시오. 라이센스 정원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라이센스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다음 몇 개의 슬라이드는 귀하의 라이센스에 따라 귀하가 최대로 등록할 수 있는 정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6명의 어린이를 위한 라이센스 정원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8명의 어린이를 위한 라이센스 정원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12명의 어린이를 위한 라이센스 정원입니다. The license capacity for 12 children. In a small family childcare home whose license capacity is for 12 children, the following capacity ratios apply. 4 infants and 8 older children over the age of 24 months with a qualified assistant, 3 infants and 9 older children over the age of 24 months with a qualified assistant, 2 infants and 10 older children over the age of 24 months with a qualified assistant, 1 infant and 11 older children over the age of 24 months with a qualified assistant, or 12 older children over the age of 24 months with a qualified assistant. 이 슬라이드는 14명의 어린이를 위한 라이센스 정원입니다. 옥토버 리뉴얼. 모든 인롤먼트 폼은 매년 9월 30일 만료됩니다. 9월에 새로 등록된 아이 또한 등록 양식이 9월 30일에 만료된다. 예. 9월 6일 등록한 아이 별표 9월 30일에 등록 만료 별표 10월 1일 자로 새 등록 서류. 뉴 인롤먼트 폼 제출 필요 별표. 새 리뉴 서류는 2025년 10월 5일까지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KFAM은 10월 1일 전에 사본을 보낼 것이다. 사본을 보낸 후 새로 등록된 아이가 있다면 프로바이더는 키드케어에서 프린트를 하고 원본은 KFAM으로 보내야 한다. KFAM은 제출하지 않는 리뉴 서류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별표 KFAM에 원본 서류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Not Home Policy. 사전 통보 없이 프로바이더나 아이가 결석을 했을 시 그날의 모든 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니터가 재방문할 것입니다. 프로바이더는 문을 닫았을 경우 K팸에 알리거나 키드케어 칼렌더에 휴무로 표시해야 합니다. 프로바이더에게 보조 선생님이 있는 경우 보조 선생님은 푸드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 선생님은 식사 패턴, 식사양 그리고 기록에 남기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족 연락처. 스폰서 에이전시 직원은 데이케어에 등록된 아이의 부모나 법적 가디언 가족 연락처를 만들어 출석을 확인하고 아이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를 담당하는 기관 직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부모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식사 횟수가 출석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때, 5일 이전의 식사 횟수가 모니터링 방문 당일 출석일보다 많은 경우 늦은 저녁이나 공휴일에 식사나 스낵을 클레임한 경우 제공된 식사와 클레임한 등록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획된 메뉴. K팸은 모든 프로바이더들에게 주간, 월간 메뉴를 계획하고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키드케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밀, 스케줄, 메뉴, 엔터 더 메뉴 위클리, 세이브, 프린트 앤드 포스트. 또는 프로바이더들이 직접 주간, 월간 메뉴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서빙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모든 식품을 바닥에서 6인치 위에 놓습니다. 개봉한 시리얼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냉장고는 화씨 40도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일반적인 오류. 펜딩 중인 아이. 등록한 아이는 가능한 한 빨리 사인이 되어진 모든 엔롤ment 폼을 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아이가 2번 식사와 1번의 스낵 또는 1번의 식사와 2번의 스낵을 초과했을 경우 아이 파일의 평일은 결석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을 때 만약 아이의 스케줄 업데이트이 필요할 경우 알려주세요. 프리스쿨러 또는 유아의 정원보다 초과했을 경우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을 식사 제공했다고 클릭했을 경우 방학이나 공휴일 동안 학생이 데이케어에 있을 경우 키드케어 칼렌더에 노스쿨로 표시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엔롤ment 폼에 있는 날짜는 키드케어에 있는 엔롤ment 폼 날짜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10일) 라이스. 인종, 민족성, 혈통 및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 국적, 연령, 결혼 여부와 동거 여부 또는 장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K팸의 10일 라이스 오피서는 캐더린 염입니다. 받게 폴더 안에 있는 CACFP 35 민권 불만 신고 처리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10일) 라이스. 모든 민원은 빠른 시일 내에 K팸 CCFP, 매니저, 스태프 또는 소장으로 메일이나 이메일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민원은 EEOC 또는 디팔먼 오브 페어 임플로이먼 앤드 하우징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에 있는 앤드 저스티스 퍼올 포스터 참조. K팸의 10일 라이트 담당자는 익스큐스브 디렉터, 소장입니다. K팸은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발견된 사항은 즉각적인 시정 조치로 이어지며 책임 있는 직원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K팸은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 보복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유용한 리소스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서티피케이트 2023년 연간 교육 수료증을 받으시려면 링크를 따라 퀴즈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영어 https://www.surveyimonkei.com/r/vrmijsz. 한국어 https://www.surveyimonkei.com/r/bxj3mh. 스페인어 https://s-surveyimonkei.com/r/bmxttcq. 퀴즈를 풀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신 프로바이더 분께는 수료증과 워크숍 폴더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모든 프로바이더는 3번까지 재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를 통과하지 못하신 프로바이더 분들은 교육을 위해 K팸 사무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